인문사회계열 전공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은 전공 선택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대학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어 과목에서 특히 비문학은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인문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국어를 잘하면 인문사회계열 쪽에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학을 잘 하기가 어렵죠. 수학을 잘하면 자연계열에 갔겠죠. 근데 이제 인문사회계열 쪽에서도 예컨대 뭐 경영이라든지 경제 같은 데서는 수학이 좀 필수고요. 특히 이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핵심 과목을 보시면 교과 영역에서 보시면 수학, 경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제학과에서도 수학, 경제로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아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은 수학, 경제 같은 과목을 배워야 된다는 본질은 같은데 경영학은 경제를 좀 안 배워도 가능할 수 있고 경제학과는 경제를 좀 배워야 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회문화를 경영학과에서 배울 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경제학과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정치와 법이다. 특히 이제 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경제 정책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법이요. 상법, 회사법이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과는 좀 정치와 법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식품자원경제학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부산대학교에도 있어요. 고려대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에서는 식품산업관리라고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경제사회학과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그 농업경제학에서 비롯된 거고요. 계량경제학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역량은 이쪽이 더 강화돼서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뭘 배우냐? 내가 관심 있는 건 마케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은 마케팅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물론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할 땐 프로모션, 뭐 저기 촉진, 광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광고홍보학과에서 하는 거고요.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제품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마케팅 4P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촉진, 프로모션 말고 제품 가격 유통 이쪽을 좀 더 많이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를 하잖아요. 근데 기업의 언어는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경영학에서 대학을 갔을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건 재무관리와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것들. 그리고 경영학과 나오면 사실은 이 제조업보다는 금융회사에 더 많이 가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런 것 같은 건 더 많이 가니까 이쪽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영학과가 좀 더 전략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학과는 전략 과목, 경영학은 예컨대 뭐냐 하면, 경쟁을 어떻게, 우위를 가져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학은 보다 더 분석적인 학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제학에서는 사실 기본이 되어지는 저기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 미시거세학, 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거시경제학에서 또 필수라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환율,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록에 꼭 나와줘야 돼요. 형평성 부분에 대한 뭐 불평등에 대한 얘기들 그런 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요. 경제학에서는 배우는 주요 과목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행동경제학, 심리경제학, 정보경제학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하게 응용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더 기본적인 거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수요 공급, 가격 결정 이런 거 좀 알아주고 그다음에 경제 전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좋고요. 사실 뭐 기록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 거시경제학을 다루면 정치와 법하고 연결시키기도 되게 쉽고 영어 과목에서도 다루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게 사실 수출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역, 금융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거시경제학 쪽에서 좀 기록이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학과는 경영학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더 광고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많고, 관광은 호텔 경영이나 이런 쪽 영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제2외국어. 그러니까 이쪽에 그 경희대 삼포도 같은 걸 봐도 외고생들이 많이 붙는 이유는 어떤 외국어를 해도 불어든 독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다 관광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수험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광고 홍보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광고 홍보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시장 안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 객체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거라면 광고 홍보는 그거를 기업 소비자라고 하는 두 플레이어만 갖고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홍보는 그렇지만 뭐 기업의 홍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홍보도 있고요. 요새는 이제 국가 홍보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 국제통상학은 국제무역학이라고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한국적인 좀 특수한 상황이죠. 이렇게 무역학과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를 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이제 거시경제학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영어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법학과는 당연히 정치와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정치와 법을 배워야 되고, 전국대학교는 사회문화는 안 다뤘지만, 우리 법의 문제들이 사회 갈등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법 철학은 윤리와 사상이니까요. 윤리 과목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법의 변천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역사 과목도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사나 세계사에서 법의 발전 과정들에 대해서 법의 역사에 대해서 좀 다루는 형태로 기록을 다룬다라고 하면 좀 차별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대를 가기 위해서 정치와 법 쪽에서 현재 문제를 다룰 수도 있지만 법학의 역사라고 하는 형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자연법 사상이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법은 의회에서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무슨 역사 법학파 이런 것 같은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윤리학 세상에서도 배웁니다. 뭐 법 실증주의 같은 것들, 뭐 케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나치 정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편이 이제 법률에 의한 지배잖아요. 법의 지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분산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다룰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 이런 거 다루면 이제 정치학과 쪽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뭐 이런 형태로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법에 조류라고 하면 융합복합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법도 이제 융합이 들어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 사이버 보안법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고요. 환경법이라든지 생명윤리법이라든지 특히 융합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죠? AI 인공지능법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서 다루면 이제 최신 트렌드 좀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의 교육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정치학을 할 것이냐, 외교학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구분을 좀 명쾌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고생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좀 외교학과 쪽을 좀 많이 다루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쪽에서는 좀 정치학을 다루겠죠.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 뭐 국가 내부, 이런 걸 다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외교학은 국가 간, 이런 걸 다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학은 도대체 배우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선거와 정당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나누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교학은 다르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상호작용하는가라는 걸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학이 자국 우선주의적인 건 맞아요. 근데 좀 더 이제 큰 시각에서 볼 때 안보 및 전쟁 연구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떻게 동맹을 맺고 대립을 하게 되냐, 뭐 합종 연행 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주는 것도 좋고요. 최근에는 이런 국지 전쟁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이란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고 평화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외교학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외교 쪽으로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데 도널드 트럼프 이후 관세와 같은 경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정치학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가 필요하지만 외교학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정치학에서는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결하는가에 대한 얘기들 같은 걸 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게 되는 이제 청소년 촉법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갈등이 더 심해졌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법 문제도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14세로 할 거냐, 뭐 12세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벌써 20년째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세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치 문제이죠. 그러니까 정치학관에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좀 다룰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학과는 뭐 동국대학교만 있는 형태의 것들이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도 필요하고 역세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는 정치학
정책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행정학 쪽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학하고 사회복지학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학이 다루는 것들이 좀 더 광의에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사회복지학은 좀 더 이게 협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기록에 보면 행정학과라고 쓴 것들이 대부분 사회복지학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이 사회적 약자, 복지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간다운 삶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행정학은 공정성도 중요한데 정부와 공공기관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경영학에서 꽃이 재무관리라고 했잖아요. 행정학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붙여요. 경영학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고 행정학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재무행정이라는 걸 배워요. 그다음에 인사관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영학에서도 배웠는데 이쪽에 조직이론이 그거보다 더 크죠.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정책,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쪽에 되면 사회복지학 쪽에도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정부 조직,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그다음에 지방자치 분권화,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 인사관리 이런 것들을 다루면 좀 행정학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학과는 사회복지학에서 좀 더 나간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은 해결의 학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학은 문제의 발굴의 학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은 사회적 취약층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학에서는 권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쟁취하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학문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학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권력을 획득하는가, 선거와 정당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사회학은 권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실천적 학문이라고 하면, 사회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예컨대 마베드라고 부르잖아요. 사회학 쪽에서는. 칼막스, 막스 베버, 에밀 드루킹. 그래서 이제 마베드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예컨대 드루킹이 모든 개인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다. 라는 의미에서 자살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은 개인의 실패로 보이는 문제가 사회 구조적 불평등에서 일어나졌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성 문제이기도 하고요. 청년 문제이기도 하고, 노인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역차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어떻게 제도는 합법적으로 차별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회학은 결국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면접, 관찰, 그리고 통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영학, 경제학, 다음으로 이제 그 수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사회학인데요. 사회학은 그래서 경제학도 필요하고 확률과 통계도 필요한데 특히 진로 선택 과목으로 사회문제 탐구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학은 뭐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봤던 개선책, 부조리 이것이 다 교육학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사회학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육평가학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국어교육과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국문과에서는 한문 중요해요. 역사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쓰기 시작한 게 200년이 안 돼요, 지금. 그 전에 계속 한문 썼거든요. 물론 뭐 최초의 뭐 원문 문학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지만서도 조선시대 때 문학을 이해하려면 한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문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하니까 한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역사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대 소설은 사회문화적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갈등에서 포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회문화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국문과에서도 역사와 한문이 필요하고요. 사학과에서도 역사와 한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전문학의 이해 같은 것들은 그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것들은 사학과랑 국문과, 역사교육과에서 공통으로 다 배우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학과가 국문과랑 다른 점이 있다면 3종 세트가 있죠.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 3종 세트를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리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랑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좀 알면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영문과는 영어 통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어 영문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 영문학을 할 거면 영어만큼 국어가 되게 많이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영어 통역을 한다고 하면 뭐 과학기술 쪽에 대한 얘기들 같은 거라든지 정치 쪽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일본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사도 필요해요. 일본어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중국어과를 가기 위해서는 중국어도 필요하지만 중국 역사도 좀 잘 아는 게 필요하겠죠. 중국 역사랑 우리 역사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리학과는 이과 쪽에도 개설이 되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처럼 물리학, 지구과학, 뭐 화학 이런 게 이제 핵심 과목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학이 문과, 이과가 좀 섞여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과거의 지리학은 인문학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리학이 자연과학적인 요소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지만서도 지리학이 저기 서양에서 나온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 공간의 확장 과정에서 이제 인문지리학으로 인구, 도시,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구과학이니 화학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오염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종 다양성에 관계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이제 자연지리학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잘 알면 뭐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은 원래 모든 학문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건국대학교 철학과를 보면 뭐 권장 과목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윤리, 논술, 철학에다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들어와 있고요. 뭐 사회문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고요. 경제도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만약에 철학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면 역시 이건 논리적인 학문이니까요. 교양 과목으로 논술 고등학교에 개설되어져 있잖아요. 배우면 좋고요. 철학 과목 배워도 좋지만 국어, 영어 좋아야 된다. 필수 세트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두 개는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공 선택 과목에서 인문사회 쪽은 자연과학계처럼 뭐 과탐 과목에서 뭐 필수 과목이 지정되어져 있고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경영, 경제 같은 데는 경제 과목이 좀 꼭 필요하고 역사 관련된 과 쪽에서는 역사 과목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문화를 좀 필수라는데 정치화법이 필수라는 데가 그건 학과 이름을 바탕으로도 좀 알 수가 있어요. 법학과를 가는데 정치화법을 안 배웠다. 그럼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행정학과에 가는데 정치화법을 안 배웠다. 가능하기도 해요. 근데 행정학과에서도 사실은 법적 소양, 정치적 소양이라는 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 계열의 그 3대 사회 계열 쪽에서의 과목의 꽃이다라고 하면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거든요. 사회문화가 경제, 정치화법에서 다룬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다루긴 있는데, 그러니까 윤리 과목 쪽이 한국 쪽이 좀 많이 비대해져 있죠. 그러니까 수능 과목하고 좀 연결되어져 있어서. 근데 사실 윤리 과목 쪽은 필요로 한 데가 철학과라든지, 뭐 사회복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일부 사법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리 과목으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배워놓으면 아무래도 사회 과목을 바탕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죠. 근데 다만 인문사회 쪽은 국영수 중심이니까요. 이게 국어 영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인문사회적 현상들을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국어 영어 성적이 좋으면 부분적으로 좀 커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바꿔 말하면 사회 내신이 좋고 국어 영어 성적이 내신이 나쁘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점들 감안해서 기초과목 성적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특에서는 과목 특성에 맞게끔 쓰면서 해당 대학 전공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찾아서 나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